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영상부터 설명드릴게요. 네, 이번 영상은 기초편 다음으로 기초편에서 한 개 한 개씩 전부 설명했던 것들을 바탕으로 그거에 관련해서 이어서 진행하는 편이기 때문에 지금 영상 시청해 주시기에 앞서서 기존 기초편 먼저 시청해 주시고 오시면 조금 더 수월하게 일러스트 활용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바로 영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부터 간단하게 할게요. 저는 우리 시청자 친구들을 별콩이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우리 별콩이들의 길을 환하게 비춰준다라는 뜻으로 루디쌤이라고 호칭을 하기로 2025년도에 결정하였고요. 그래서 우리 별콩이들은 이제 일러스트 관련해서 믿고 루디쌤의 첫 제자인 우리 별콩이들은 일러스트의 가장 기초를 배우고 익히셔서 요 기초가 재미있거든요, 일러스트가. 그렇기 때문에 요 재미를 바탕으로 실무 인재의 길까지 성장하도록 이끌어 드릴 테니까 믿고 끝까지 잘 따라오시기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일러스트 활용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러스트는 키는 거랑 기본적인 것들은 기초편에서 설명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가 될 거고요. 윈도우에서 워크스페이스 가셔서 리셋 에센셜 클래식이라고 요거 클릭해주면 이제 이런 작업 화면이 됩니다. 기존에 내가 물론 나만의 컴퓨터로 나만 작업했다면 내 일러스트 화면이 되겠지만 앞에 뭐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작업을 한다던가 학원에서 작업을 할 경우에 앞에 친구가 사용했던 컴퓨터를 내가 쓰게 되잖아요. 그럴 때 이제 윈도우 가셔서 워크스페이스 가서 리셋 에센셜 클래식을 클릭해 주시면 어떤 작업을 했든 간에 이렇게 기본적인 장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설명을 이어서 진행하면 우측 관련해서 우측 패널이라고 하죠. 이 우측 패널 관련해서는 기초편에서 아주 디테일하고 쉽고 꼼꼼하게 작업을 알려드렸기 때문에 이번에는 기초편에서 설명하지 않은 이제 좌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좌측 먼저 클릭을 해볼게요. 클릭하면 이렇게 패널이 뜨거든요. 그리고 단축키 컨트롤 0을 눌러볼게요. 단축키 컨트롤 0을 누르면 화면 100% 조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방금은 조금 화면이 작게 안 보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단축키 관련해서 영상 또 따로 업로드되어 있는 거 있으니까 뭔데 단축키 혼자만 누르세요 라고 하지 마시고 단축키 외우고 싶으신 분들 단축키로 루디쌤이 누르는 거 같이 따라 눌러주셔도 돼요. 단축키 누를 때는 반드시 말하고 누르니까 그대로 같이 눌러주시면 됩니다. 단축키 컨트롤 0 혹은 단축키 컨트롤 마이너스 살짝 누르면 이렇게 대지가 보이게 됩니다. 자, 먼저 컬러에 대해서 이제 좌측에 있는 것부터 좌측 상단부터 아래로 쭉 설명하면서 차근차근 진행할 건데요. 먼저 좌측 패널에 가장 맨 위에 있는 건 이제 컬러 칩이 되겠죠. 그리고 도형 만드는 거는 이미 이제 배웠으니까 이미 기초편에서 설명을 했으니까 이 컬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리센트 컬러라고 되어 있어요. 맨 위에는 가장 최근에 사용했던 컬러가 보여지는 거죠. 왜냐면 보통 작업을 한 개 하고 난 다음에 썼던 컬러들 위주로 먼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장 기본적으로 블랙 앤 화이트 컬러가 있는데요. 지금 이쪽 하고 있습니다. 여기 좌측 하고 있어요. 좌측. 네, 그렇기 때문에 이쪽 마우스 움직이는 거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일러스트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포토샵이든 일러스트든 컴퓨터는 이진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이트를 눌러보면은 색깔이 이렇게 뜨거든요. FFFF죠. 자, 요거 같은 경우도 두 번 따라 클릭해보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 뭐냐면 어떤 색깔을 눌러도 요거 샵 있고 FF 이런 식으로 있죠. 요게 이제 두 개씩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진법이기 때문에 블랙 앤 화이트, 블랙은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블랙 컬러를 숫자로 이제 컴퓨터가 인식할 때는 000000 0 두 번씩 끊어서 보시면 돼요. 000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화이트 같은 경우에는 FFF다. 요 정도만 이제 숫자 값으로 컴퓨터의 숫자 값은 요 정도다만 알고 있어 주시면 되겠고요. 숫자도 이제 RGB 컬러랑 CMYK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일단은 우리는 RGB 컬러랑 CMYK에 대해서도 이제 기초편에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거는 넘어가고요. 왜냐면 우리 지금 진행해야 될 게 많아요.
자, 컬러는 기본적으로 리센트 컬러가 있고 바로 옆에 보면 컬러 가이드가 있습니다. 컬러 가이드를 쭉 뽑아서 옆으로 갖고 올게요. 가장 크게 보이도록.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솔직히 컬러 가이드는 일러스트뿐만 아니라 포토샵이든 그리고 파워포인트든 정말 컬러 가이드가 없는 것들이 웬만해서 없는 전부 다 있거든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내가 이 색깔을 뽑았는데 이 일러스트 프로그램 자체에서 이 색하고 어울리는 색깔 이런 거 어때? 라고 한번 추천해 줘 보는 거예요. 이런 것들. 지금 보니까 블랙으로 되어 있어서 컬러가 전부 이렇게 나오는데 자 보면은 지금 빨간색 컬러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색깔을 고르기 어렵다. 왜냐면 디자인의 가장 기본이라고 하는 게 색깔 뽑는 거거든요. 그럴 때 이런 색깔들이랑 같이 써보는 건 어때? 라고 이제 빨간색을 선택했으면 빨간 색깔하고 보색, 빨간 색깔하고 반대되는 색깔은 이제 빨간 색깔 요거 하나 썼으면 여기 살짝 옆으로 빼볼게요. 그래서 요 색깔이랑 반대되는 색깔, 강조하고 싶은 색깔은 요 색깔로 써보는 건 어때? 그리고 요거랑 이제 살짝 줄여가지고 요거랑 이제 어울릴 만한 색깔들은 이런 거 노란색, 연두색 이런 거 어때? 라고 일러스트에서 이제 기본적인 색깔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색깔 가이드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자인을 하다가 색깔 때문에 어려워질 때 색깔 어떤 걸로 하지? 라고 고민하실 때 컬러 가이드를 한번 클릭해 주시면 이제 빨간 색깔하고 색깔 2개 정도 할 거면 이제 이쪽 지금 왼쪽 보고 있어요. 이쪽에 보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요거 괜찮네 하고 클릭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색깔 내가 조금 더 편하게 일러스트에서 이런 게 있다라고 기본적으로 전에 이렇게 추천해 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일러스트에서 컬러랑 컬러 가이드 한번 살펴보았고요. 자, 밑에 거 그 다음에 이제 순차적으로 처음부터 차근차근 하나 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이쪽 부분 같은 경우에는 나름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거든요. 여기는 지금 컬러 가이드는 약간 워밍업식으로 그냥 가볍게 살펴봤다면 여기 지금부터 설명할 부분은 정말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스와치, 브러쉬, 심볼인데 기초편에서도 다루었지만 굉장히 일러스트 사용함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다룰 겁니다. 스와치를 좀 빼볼게요. 이걸 잡아서 옆으로 마우스로 잡아서 끌어오면은 이렇게 옆으로 뺄 수 있거든요. 자, 스와치에 대해서는 이 영상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영상에서 지금 설명하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자격증, GTQ 자격증, 일러스트 자격증에서도 스와치 관련해서는 출제가 될 정도로 시험 범위에 포함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뭐가 중요하냐 하면은 일단은 스와치를 뽑을 때 스와치 색깔을 뽑고 싶다. 왜냐면 지금 굉장히 그냥 뒤죽박죽 나만 작업할래 할 때는 이렇게 작업해서 이제 내가 이 네모에 내가 마음대로 나 혼자만 자유롭게 자유로운 영혼이 되어서 작업하고 싶다 할 때는 이렇게 클릭해 주시고 네모 도형 색깔 바꾸고 싶을 때 2번 따닥 클릭해 주세요. 요 색깔을 클릭했어요. 이쪽을. 그러면은 자유롭게 바꿀 수 있어요. 나 마음대로. 이렇게 막 찍으면 되거든요.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학생들 아니면은 정말 그냥 나 혼자 일러스트를 켜서 일을 실무를 할 경우가 아니라 그냥 나 혼자 놀고 싶을 때 이렇게 이번엔 파란색이네. 파란색 계열하고 비슷한 게 뭐가 있을까? 이렇게 색깔 패널을 2번 따닥 집어가지고 나 혼자 이렇게 바꿔보면서 놀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일러스트를 배우는 게 대부분 일러스트는 이제 실무자 과정까지를 생각하고 배우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면은 스와치를 나 마음대로 이렇게 스포이드로 찝을 수가 없습니다. 실무할 때는 색깔을 뽑아서 색상을 숫자 값으로 말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스와치가 중요해요. 그리고 시험 볼 때도 색상 값을 이렇게 막 대충 핑크색이나 대충 보라색 계열로 해주세요. 핑크색으로 해주세요. 연두색으로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색상 값으로 말하거든요. 그럴 때 지금 이 패널에서 가장 안 쓸 것 같은 색깔을 하나 찝어주세요. 이거 하늘색이 조금 2번 겹치네요. 이거 클릭하고 폴더를 클릭해주세요. 이제 스와치 색상을 꼽는 거예요. 색상 모음하고 OK를 눌러주시면 폴더가 하나 생성이 된 겁니다. 이게 빈 폴더는 생성이 안 돼요. 그러니까 컴퓨터에 기본적으로 폴더 생성할 때 컴퓨터는 그냥 새 폴더 만들기 하면 새 폴더가 생성된 다음에 거기다가 우리가 필요한 자료들을 넣잖아요. 근데 색상은 일단 기본적으로 한 개의 값이 있어야지 폴더가 생성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마우스로 내가 가장 안 쓸 것 같은 색깔을 한 개 클릭해 주시고 폴더를 만들어 주세요. 그럼 폴더가 생겼죠? 이 다음에 요거를 지금 CMYK잖아요. 2번 따닥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지금 RGB도 있고 CMYK도 있는데 보통 CMYK로 많이 하니까 자, C는 사이안으로 하늘색입니다. M은 마젠타로 핑크 색깔 계열인 약간 보라색이에요. 옐로우죠. 옐로우는 노란색이니까 K는 블랙으로 이제 명암 정도를 표현한다고 하면 돼요. 그래서 요 정도 이런 식으로 색상깔을 뽑았습니다. 숫자로 이제 서로 이야기하거든요. 시험 볼 때도 그렇고 일할 때도 그렇고. 자, 그래서 이렇게 C70에 M15, Y0, K0이라는 숫자 약간 청록 색깔 계열의 색깔을 뽑았어요.
다음 색깔 뽑고 싶다 하면은 여기다 플러스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번에도 이제 RGB 해도 되고 CMYK 해도 되는데 보통은 CMYK로 많이 합니다. 왜냐면 CMYK는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CMYK는 프린트할 때, 인쇄 작업할 때 보통 CMYK로 많이 하고 RGB는 이제 컴퓨터에서 컴퓨터로 업로드할 때 많이 쓰는데 일단은 색상 값은 CMYK를 많이 하니까 이런 식으로 한번 색상 값을 줘볼게요. 그래서 마젠타 100에 옐로우 100인 색상 값을 2개 줬습니다. 이렇게 2개 줬죠? 한 2개만 더 뽑아볼게요. CMYK로 이번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숫자 값을 입력해주는 거예요. 1은 보통 안 하죠. 10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화면에 색깔 뽑았죠? 이번에는 또 CMYK,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색깔로 RGB면 RGB, CMYK면 CMYK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고요. 클릭을 해주시면 되고 이번엔 전부 다 10인 이런 그레이 톤을 뽑았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스와치, 컬러 스와치가 4개가 생성이 된 거예요. 그리고 요거를 이제 다시 여기다 갖다 놓고 좀 이렇게 하면 이제 여기 뽑은 게 보이죠? 여기 지금 우리가 뽑은 색깔 4개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해서 4개 뽑았습니다. 청록, 빨강, 그레이, 그 하늘색, 그레이에서 총 4개 뽑았고요. 자, 4개 뽑은 색깔 뭐뭐 뽑았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제 디자인을 할 때, 디자인을 하던 뭐 인쇄 용지를 만들던 우리는 기본적으로 요 4가지 색깔을 가지고 디자인 작업을 할 거다 하면은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 스와치는 기본적으로 요 정도만 알아두셔도 좋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밑에 기본 편에서도 설명을 하긴 했는데요. 밑에 그라디언트라는 게 있습니다. 그라디언트를 클릭하셔가지고 일단은 그라디언트에서 기본적으로 주어진 색깔이 있거든요. 지금은 스와치에 대해 설명하는 건데 이런 그라디언트 값도 내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작업을 했어요. 이렇게 작업을 했는데 요 색깔을 클릭해서 쭉 여기 있죠? 요 클릭하면 여기 되죠? 여기서 이제 쭉 잡아다가 끌어다가 여기 스와치 패널에다 갖다가 붙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다시 이 작업을 하지 않아도 여기다가 내가 만든 그라디언트 패널에 값을 입힐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한번 그라디언트 색깔을 뽑아놓고 이거를 스와치 패널에다가 색깔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다시 또 이 작업을 또 그라디언트에 가서 해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와치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색상을 뽑는 거예요. 스와치 색깔 뽑는 것까지 말씀드렸고요. 자, 스와치는 이런 식으로 그라디언트 작업도 할 수 있고 색깔을 내가 원하는 색깔을 지정해서 여기다가 뽑아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개 더 말하자면 스와치는 그 패턴 있죠? 패턴도 만들어서 뽑을 수가 있어요. 요거를 지금 Shift 눌러서 둘이 컨트롤 C, 컨트롤 F고 약간 돌려볼까요? 그냥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요런 패턴 모양으로 지금 약간 안 맞는데 디테일하게 맞춰볼게요. 바둑판 모양을 내가 만들고 싶다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컨트롤 플러스, 컨트롤 마이너스 하면 화면 확대 축소가 돼요. 요거 2개를 이렇게 마우스로 쭉 드래그해서 잡아주세요. 그리고 요거를 스와치에다 쭉 끌어다가 갖다 주세요. 갖다가 안착시켜줍니다. 그럼 요 바둑판 모양이 생겼죠? 요거를 요거 2개는 이제 그라디언트랑 여기 색깔 뽑은 거는 지워볼게요. 여기다가 얘를 딱 클릭해주면 이런 모양이 생기는 겁니다. 이런 패턴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스와치는 패턴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패턴을 실무에서 많이 쓰거든요. 그라디언트도 당연히 많이 쓰고요. 이런 그라디언트 작업도 많이 쓰고 이런 식으로 이제 조절해주면 되죠. 값 정도로 이거 지금 변형되고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그라디언트도 굉장히 많이 쓰고 당연히 너무 기본적으로 색깔을 계속 똑같은 색을 이 색을 뽑을 수가 없잖아요. 왜냐면 아까 예를 들어서 네모함이 동그라미 만들어 볼까요? 동그라미로 계속 네모만 했으니까 이 색깔을 나는 이제 이 작업을 하다가 아까 썼던 뭐 빨간 그레이 색깔을 만들고 싶어. 그레이 색 우리가 맨 처음에 뽑았죠? 근데 그레이 색이 기억이 안 나. 스와치에다 만들어 놓지 않으면 동일한 색깔을 계속해서 뽑아내기 어렵습니다. 근데 여기 좀 아까 그레이 색깔 우리가 뽑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클릭하면 이렇게 변형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이제 다 같이 정한 컬러가 의논해서 회의에서 정한 컬러가 이런 그라데이션 컬러야. 그러면 이거를 클릭해줘야지 계속 이거를 만들고 있으면 정확한 값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패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패턴을 한번 만들어 볼까 하고 우리 지난번에 만들었던 패턴이 지난번에 기초편에서 했는데 패턴을 만들고 난 다음에 이제 이렇게 프리뷰 껐다 켰다 해주면서 한 크기를 좀 줄여볼까 해서 50% 이런 식으로 크기도 이렇게 줄였다 켰다 할 수 있죠. 패턴은 이런 기능도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컬러, 우리 컬러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컬러는 이제 색상 값으로 이진법, 컴퓨터가 인식할 때는 이진법이다. 그래서 두 개씩 숫자가 반복된다. 그리고 맨 위에 지금 복습하는 거예요. 자, 컬러는 리센트 컬러 해가지고 최근에 내가 썼던 것들, 방금 쓴 거 회색깔, 뭐 빨간 색깔, 청록 색깔 있죠? 뭐 리센트 컬러 보여지긴 하는데 컬러도 중요하고 컬러 가이드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제 작업하다 보면 이걸 패널을 자기가 자주 쓰는 것들만 꺼내놓고 쓰거든요. 나머지는 지우는데 컬러랑 컬러 가이드도 좋지만 컬러 가이드는 이제 처음 디자인 작업할 때 내가 하늘 색깔 쓸 건데 하늘색 어떤 게 있을까 하면서 추천을 받는 거기 때문에 늘 켜놓고 있진 않아요. 요런 것들 어때? 이러면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색깔 내가 궁금할 때 이럴 때만 하기 때문에 끌게요. 보통 이런 게 있다라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고 리센트 컬러도 사실은 여기 지금 색깔 뽑았잖아요. 우리가 스와치로 여기 4개 뽑았죠. 근데 그 4개가 그대로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썼던 컬러들이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스와치에서 내가 색깔을 뽑았으면 이 리센트 컬러도 굳이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알아두시고 굳이 이렇게 패널을 만들어서 창을 복잡하게 만들어 놓을 필요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지울게요. 여튼 이런 거가 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거에 스와치에다가 이제 스와치 컬러 스와치에다가 색깔 값을 뽑아 놓으면은 전부 꺼줄 수 있는 거고요. 스와치 한 개만 작업해놔도 충분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브러쉬 기능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브러쉬 가져올게요. 이건 지울게요. 이제 지우고 컨트롤 0 해서 살짝 전체 화면 보이게 해준 다음에 자, 브러쉬 같은 경우에는 언제 많이 쓴다고 말해야 될까요? 브러쉬도 자주 쓰는데 일단은 브러쉬는 선으로 많이 쓴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께 값을 한 잘 보이게 3 정도 줄게요. 3 정도 주고 한 이렇게 2개, 3개, 4개 정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격을 이제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4개 간격이 똑같아지겠죠? 요 간격 맞추는 건 조금 이따가 설명할 거예요. 왜냐면 조금 더 아래쪽에 있으니까 위에서부터 순차적으로 전부 설명드릴 겁니다. 자, 브러쉬 같은 경우에는 요런 선 기능 있죠? 지금 일자선이었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이거 클릭하고 선 클릭하고 브러쉬 효과를 입히면 요런 값이 입혀지는데 요런 거는 이제 뭐 그림 그리거나 디자인 할 때 요런 작업 많이 쓰거든요. 그리고 한 개 더 하면은 요런 거. 요거는 이제 일러스트에서 의류 같은 거 도식화 작업할 때 보면 청바지 선 두께죠? 이런 거 표현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건 일러스트에 있는 기능들이에요. 자, 전체적으로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여기서 키우면 정말 많이 있어요. 요거는 화살표거든요. 화살표로 화살표 모양이 지금 바뀌고 있는 거 보이나요? 지금 잘 안 보여요. 16 정도? 좀 잘 보이라고 16 정도 한 건데 이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일러스트를 했는데 지금 누르면 변하고 있죠. 이런 것들, 이런 거 아이콘으로 뭐 작업할 때 쓰기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물고기 모양도 있고 이렇게 간단한 것들도 있고 그렇게 기본적으로 일러스트에서 화살표 모양으로 주고 있는 게 있거든요. 반대 좌우 반전도 있고 반대로 입체 모양도 있고 이런 것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상업적으로 사용하셔도 되는 것들입니다. 이런 화살표 모양도 있고 약간 핀 것도 있고 이런 거 정말 많이 쓰겠죠? 이런 기능들이 있다라는 걸 한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화살표 같은 거 할 건데 화살표만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많이 있어요. 이런 것도 있고 좀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보석 같은 꾸민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 점점점으로 이렇게 대시 느낌 나는 것도 있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내 일러스트로 전부 다 당연히 그릴 수 있죠. 뭐 컨트롤 DD라는 단축키로 이제 반복하는 거 해서 클릭해서 누를 수도 있는데 이왕이면은 일러스트에 있는 기능들을 활용해주면은 조금 더 빨리 작업을 완성할 수 있겠죠? 이런 기능들이 있다. 정말 신기한 삼지창 기능들도 있고요. 근데 다른 것들은 솔직히 조금 충분히 작업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요런 것들 이런 거 이제 밑줄 강조선 할 때 해놓고 지금 색깔이 전부 블랙이어서 좀 그런데 색깔을 바꿔주면은 이렇게 충분히 밑줄 강조선 있죠. 한 3 정도로 하면은 이거 뭐 위에다가 이제 100점 이렇게 T 해가지고 글자를 100점 쓰고 밑줄 2개 딱 하면은 뭐 이럴 때 써도 되고 한 개만 있어도 되겠네요. 뭐 좀 강한 느낌이니까. 그리고 차콜 패드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요런 느낌. 차콜 패드 느낌도 많이 쓰고요. 이건 너무 세게 보이니까 한 4 정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생각보다 시간 되실 때 이제 우리 처음은 이것저것 작업해보는 거잖아요. 그럴 때 한 번씩 클릭해서 뭐가 있는지 한번 알아두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야지 뭐가 있는지 알아야 그 중에서 골라서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근데 뭐가 있는지조차 모르면은 한 번씩 눌러보셔야 돼요. 저는 지금 한 개씩 다 누르고 있는 건 아니고 요런 게 있다라고만 브러쉬에서 이제 요런 게 있다라고만 설명드리는 거니까 진짜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이런 수묵화 느낌 있죠? 이런 것도 있고 요거 충분히 색깔 바꿔줄 수 있어요. 핑크색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한 3 정도 두께 거 주면 커지죠? 이런 것도 그 카페에서 음료수랑 같이 배치시키면 이쁘거든요?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들 전부 눌러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이런 것들이 있구나 하고 나중에 자기가 디자인하거나 이럴 때 이제 사용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기능이 있는지 모르면 당연히 이런 걸로 사용해서 이렇게 디자인을 완성해야지 라는 것도 당연히 할 수 없겠죠. 이런 것들 기하학 패턴 무늬도 있고 나뭇결 무늬, 나무 무늬도 있고 이렇게 나무 무늬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반복되는 패턴. 내가 물론 이 패턴은 지금 방금 제가 패턴 만들기를 설명했잖아요. 바로 조금 전에 설명했잖아요. 그렇게 작업을 해주셔도 충분히 가능한 반복적인 패턴이잖아요. 아 근데 이렇게 간단한 것 정도는 색깔만 바꿔주면 되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색깔 나중에 이런 색깔이 들어가 있는 건 지금 안 바뀌는데 일단은 이런 게 있다라는 것만 알아주셔도 패턴 만드는 방법이 이렇게 디테일하게 맞추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거든요. 처음에는. 저는 지금 너무 쉽게 한 것 같긴 하지만 이것도 당연히 네모를 할 수 있지만 이런 브러쉬가 있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이제 이 브러쉬를 활용하면 훨씬 시간이 단축되겠죠. 일러스트를 전부 충분히 그릴 수 있지만 이것도 당연히 펜툴로 이렇게 점 찍고 직선 점 찍고 점 찍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성벽 무늬, 성벽 패턴을 만들 수도 있지만 이런 게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은 이렇게 개미도 있고 정말 많이 있습니다. 물방울 모양도 있고 꽃 모양도 있고 진짜 많이 있거든요. 이런 거 한번 보시고 이런 기차도 은근 포스터 광고 같은 거 만들 때 굉장히 많이 사용하거든요. 이런 강아지도 너무 귀엽네요.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진짜 나중에 천천히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정도만 같이 살펴보는 걸로 하고요. 이렇게 배너도 직접 그리면 좋지만 지금 브러쉬 일러스트레이터 기본적으로 그리고 일러스트레이터 이렇게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것들은 당연히 상업적으로 전부 다 사용하셔도 안전한 것들이니까 이런 것들 확인하셔서 자신의 목적에 맞춰서 이런 것도 되게 많이 쓰잖아요. 이런 것도 이제 길이 조절해가지고 제가 다이렉트 툴 관련 말씀드렸잖아요. 이것도 선이 좀 너무 작은 것 같다 하면 여기 선이었잖아요. 우리 지금 브러쉬니까 선이죠? 이거 잡아서 늘려주세요. 이렇게 길어지죠? 우리 브러쉬랑 다이렉트 선택 툴이랑 일반 선택 툴 이거 지난번 기초편에서 설명드렸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조절해주시면 된다. 브러쉬 효과는 진짜 많으니까 이제 우리 별콩이 친구들이 시청해주는 우리 별콩이 친구들이 살펴보면 되는 거고요. 브러쉬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엔 이제 심볼이거든요. 심볼, 말 그대로 심볼입니다. 심볼 관련해서도 기초편에서 설명했는데 이 꽃이 지금 기본적으로 있는 거거든요. 일러스트에. 이걸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일단은 이제 심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그린으로 할게요. 왜냐면 꽃을 그릴 거니까. 자, 이렇게 해가지고 도형을 가운데로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배경이에요. 요거는 단축키 컨트롤 2를 누르면 잠기는데 제가 지금 다른 프로그램이랑 같이 돌리고 있어서 녹화 프로그램이랑 같이 돌리고 있어서 자, F7 눌러주세요. F7도 조금 이따 밑에 있으니까 조금만 이따 설명할게요. 어쨌든 F7을 눌러서 잠갔고요. 설명할 거예요. 요거 그대로. 자, 여기다가 이제 이 심볼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게요. 심볼 지금 심볼 사각형 안 해도 된다. 자, 이 상태에서 심볼을 클릭하고 싶다 하면 여기 말 그대로 심볼 스프레이 툴이라고 심볼을 쉽게 말해서 도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도장을 찍어주세요. 근데 너무 작아. 그러면 일단 요 정도만 꽃밭을 만들고 싶다 하면 요 정도만 찍어볼게요. 이렇게 찍었죠. 근데 막 겹쳐서 찍고 일단은 작업을 했는데 이렇게 찍어서 작업을 했는데 수정하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여기 이 스프레이 모양 있죠. 심볼 스프레이 툴을 길게 클릭해 주시고 있으면 심볼 스프레이하고 관련된 툴들이 쭉 떠요. 이 중에서 일단 크기를 좀 키워봐야 될 것 같으니까 사이즈 툴 클릭해 주시고 클릭해줘요. 그럼 커지죠? 이렇게 커지죠? 반대로 Alt를 누르면서 이거를 한 번씩 찝어주면 작아집니다. 이런 식으로 크기를 조절해주면 돼요. 계속 누르고 있으면 계속 커지고 이렇게. 근데 지금 전반적으로 너무 작은 것 같으니까 살짝씩 좀만 키워줄게요. 그냥 쭉 누르고 있으면 커져요. 그리고 좀 디테일하게 작업하고 싶다 그러면 살짝씩 한 번만 이렇게 클릭 해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전반적으로 일단 잘 보이게 찍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동을 좀 시켜줘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다닥다닥 붙어있네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시프트를 이제 이걸로 이렇게 변형 위치를 좀 움직여주시면 되는데 이게 지금 이게 이동 툴러거든요. 이동 툴러를 클릭하고 얘를 잡아서 내가 원하는 위치까지 갖다가 배치시켜 주시는 겁니다. 얘도 이렇게 잡아서. 근데 한 번에 너무 많이 움직여지진 않고 어느 정도 거리감만 움직여져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게 뭐라 그래야 되지? 도형 움직이는 것처럼 움직여지진 않고요. 그렇다고 또 안 움직여지는 건 아닌데 약간 조금씩 움직여집니다. 왜냐면 이게 도장 개념이기 때문에 얘네들끼리 같이 옹기종기 있거든요. 그래서 몇 번씩 살짝 이렇게 다듬어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줬고요. 자, 그 다음에는 스테이너는 이제 약간 투명하게 해주는 건데 스테이너로 색깔을 살짝 바꿔줄게요. 근데 이것도 색깔이 이 기존의 핑크 값이 있잖아요. 이 스테이너 색깔 변환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게 살짝 있는데 지금 기본 값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핑크 값 위에 색깔이 얹혀지는 거예요. 지금 노란 색깔로 해볼게요.
어딨냐? 이거 맞죠? 얘를 일단은 얘를 찝어주시고 얘를 지금 안 된 이유는 선으로 되어 있죠. 색상값이 이렇게 선이 아니라 면으로 되어 있어 줘야 합니다. 이거 확인해 주시고 노란 색깔로 찝으면 지금 노란 색깔이어서 잘 안 보이긴 한데 이런 식으로 찝혀요. 무슨 얘기냐면 원래는 노란색이면 생 노랑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약간 핑크에 노란색을 한번 입힌 거예요. 이거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진하게 노란색으로 바꾸고 싶다. 그럼 한 번 더 클릭해주세요. 그럼 노란색으로 바뀌죠. 한 번 더 클릭해주세요. 그럼 완전 더 노란색으로 바뀌죠. 이런 식으로 색깔이 바뀔 때 기존 도장이죠. 도장 툴 심볼 색깔이 얹혀지는 거예요. 반대로 파란 색깔로 해볼게요. 왜냐면 핑크랑 파란색은 보색이니까 서로 반대되는 색깔이니까 얘도 한번 찍으면 보색이기 때문에 탁하게 갈색으로 바뀌었어요. 한 번 더 찍어볼게요. 이번엔 보라색으로 바뀌었죠. 파란색을 찍었는데 한 번 더 찍을게요. 이제야 이제 파란 색깔 느낌이 나네요.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색깔을 내고 싶을 때 심볼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지금 갖고 있는 색깔을 생각하고 그 위에 색깔이 입혀지는 거구나 라는 거를 어느 정도 알아두시면 좋아요. 이번에는 핫핑크로 해볼게요. 핫핑크는 같은 계열의 핑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만 색깔을 줘도 금방 변할 줄 알았는데 좀 여러 번 찍어야 되네요. 어쨌든 그래도 좀 색깔이 좀 쨍하게 잘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존에 있던 색깔에 요 핑크가 이제 핑크 색깔 위에 색깔이 얹혀지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개 더 알려드리면 스크리너는 약간 투명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뒤에 있는 배경이랑 이렇게 비치죠. 뒤에 있는 배경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 번씩 찍어주면 되고 한 번 더 많이 투명해지면 좋겠다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러 번 눌러주면 됩니다. 이런 게 이제 심볼에 관련된 거고 심볼도 기본적으로 제공해주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면은 3D 심볼부터 한번 볼까요? 이것도 시간 되실 때 한 번씩 살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면 저는 지금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심볼 중에 이제 꽃이 가장 기본적으로 화면에 떠 있었기 때문에 심볼을 했는데 심볼도 지금 이게 더 이상 크게 안 보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여기서부터 한번 살펴보세요. 그러면 뭐가 있냐? 이런 거 많이 쓸 것 같아요. 이거 너무 귀여운데요? 한번 찍어볼까요? 이런 거 풍선 있죠? 풍선, 그것도 별풍선. 그러면 이거 나중에 무슨 애기들 파티 같은 거 만들 때 이거 당연히 만들 수 있죠. 만들 수 있는데 있는 걸 활용하는 거랑 내가 이걸 처음부터 다 만드는 거랑 이렇게 풍선 같은 거 많이 사용하면 좋을 것 같고요. 기타 등등 있습니다. 정말 복잡한 것도 많이 있거든요. 이것도 한번 나중에 시간 되실 때 천천히 살펴보시는 거 추천드려요. 지금 꽃도 장미꽃도 있네요. 장미꽃 같은 거 좀 그릴 수는 있는데 그리기 복잡하잖아요. 그럴 때 좀 크게 볼까요? 얼마나 이런 식으로 이런 것도 충분히 활용하면 이쁠 것 같지 않나요? 이런 것들이 있구나 하고 나중에 이런 거 다이아가 아니라 보석이죠. 이런 보석도 은근히 많이 사용하거든요. 왜냐면 이제 이것저것 작업할 때 보면은 이런 거 처음부터 그리려고 하면 또 복잡하거든요. 왜냐면 이거 보세요. 지금 선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당연히 지금 이거 보고 옆에다가 따라 그리려고 하면 충분히 따라 그릴 수 있겠죠. 근데 기존에 있는 것들을 활용해주면 훨씬 일러스트에서 기본적으로 상업용으로 충분히 사용하라고 만들어준 기본적인 툴들이니까 이런 것들이 있구나 한번 나무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구나 하고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심볼은 이 정도까지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심볼은 기초편에서도 한번 설명했기 때문에 지금 설명 반복하는 거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자, 전부 지울게요. 자, 그리고 저희가 심볼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심볼 X. 스와치는 일부러 안 지우는 게 스와치는 나름 중요하기도 하고 할게요. 스와치. 자, 이제 스트로크 관련해서 할게요. 스트로크는 도형 사각형을 그릴게요. 왜냐면 사각형이 가장 무난하니까. 그리고 노란 색깔로 할게요. 제가 지금 스트로크에 대해서 설명할 거니까 스트로크는 한 7. 스트로크 겉에 테두리는 잘 보이라고 이제 검정 색깔로 할게요. 스트로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만 보이는데 여기 3개 있죠. 이거를 쇼 옵션 해서 쇼 옵션 보여주기도 해주면 좋고요. 이거랑 어떻게 해볼까요? 지금 솔직히 단순하잖아요. 너무 단순하면 그 정도가 잘 안 보이거든요. 때문에 펜툴로 일단 뭐 대충 무슨 모양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막 찍어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런 도형이 있다. 봅시다. 왜냐면 무슨 도형인지 모르겠지만 단순하면 이 값이 그러니까 일러스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 스트로크의 기능들을 전부 다 설명드리기 좀 어렵기 때문에 자 이거 같은 경우에도
스트로크에 대해서 일단 기초적으로 한번 설명을 하긴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예로 설명을 하는 삼각형보다는. 자, 이거 보세요. 여기서 이제 이게 지금 끝에가 각져 있잖아요. 잘 보면은 이렇게 각져 있는 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뾰족뾰족 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내가 물론 이제 끝에 다듬기 툴로 스무스 툴이라든지 펜 툴로 충분히 다듬어 드리는데 이걸 이렇게 굴려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이고. 자, 여기 끝에 볼게요. 각져 있죠. 근데 요거를 이렇게 하면 굴려주죠.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면 그림이 전체적으로 부드러운 그림이 만들어집니다. 반대로 끝. 자, 지금 그리고 이제 요게 선의 그 기준선에 대한 거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게 이 파란 색깔 있죠? 요게 기준값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가운데 있는 걸로 설정을 했잖아요. 이렇게 선 두께가 있으면 이제 두께를 늘리면 늘릴수록 이렇게 길어지겠죠? 근데 기준선은 이거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게 있으면 이번에는 자, 여기서 이렇게 하면 겉에 선을 기준으로 크기가 줄어들죠? 그리고 반대로 이렇게 하면 안에 있는 내용이 안에 있는 이 노란 색깔이 차지하는 면적이 커지고 두께값이 이제 반대로 이거랑 차이를 아시겠나요? 차이를 어떻게 보면 좋냐면 우리는 안에 면적으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면적이 작아지고 크기는 유지되는지 아니면 반대로 크기는 유지되는데 이제 겉에 면적이 더 많아지고 안에 면적은 작아지는지 그냥 가장 중간인지 이런 거까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점선을 만들고 싶다 하면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점선도 동일하게 이렇게 둥글게 해줄 수 있어요. 각지게 둥글게 가운데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것도 조절해 줄 수 있고요. 끝에도 이제 당연히 각지게 점선일 때도 각지게 할지 둥글게 할지 약간 한 반 정도만 각지게 할지 할 수 있고요. 지금 약간 그림이 조금 각진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는 둥글게로 선택을 할게요. 일단은 요게 좋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봐가면서 이렇게 작업을 해줄 수 있고요. 자, 지금 현재 기본값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보면은 이렇게 탭키 누르면서 이런 식으로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너무 좀 갭이 너무 적네요. 그럼 갭을 좀 많이 주면 되겠죠? 3, 8 이런 식으로 줄 수 있습니다. 너무 두께값이 커서 그래요. 두께값을 좀 줄이고 한 5 정도 넣어볼까요? 이런 식으로 조금씩 조절해주는 거거든요. 지금 3, 8, 3, 8, 3 이렇게 일치하겠죠? 근데 지금 약간 좀 뭐라 그래 점점점 이렇게 동일하지 않잖아요. 그럴 때는 동일하게 맞춰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끝에까지 여기에서 8까지 하면은 이렇게 점점 동일해지죠. 이런 식으로 이런 거를 이제 정말 디테일하게 지금은 너무 대략적이고 큼직한 도형을 그렸기 때문에 이 정도인데 정말 디테일하게 이런 미세한 점 단위까지 전부 다 조절할 수 있고요. 어디까지 설명을 하냐면 조금 더 많이 말씀드리면 요거를 조금씩 줄여줄 수 있어요. 8이 16 두 배로 해볼게요. 그래야지 좀 확실히 보이는 게 조금 잘 보일 것 같으니까 16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자, 이 상태에서 지금 그림을 봐주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점 길게 했다가 살짝 이런 식으로 이런 작업도 하고 싶을 수가 있잖아요. 항상 다 동일한 간격으로만 작업하진 않잖아요. 느낌이 다르죠. 이런 작업도 가능하다. 그리고 이제 점선 끄고 싶으면 점선 끄면 이렇게 점선이 아니라 이제 직선으로 표현되고요. 직선으로 바꾼 이유는 이런 거 보여드리려고요. 이런 식으로 선 간격이 그림을 그리다 보면 그림을 조금이라도 인체 그림이든 뭐든 이것저것 작업을 해야 할 텐데 이런 식으로 선에 관한 값만 바꿔줘도 차이가 많이 보이죠. 이런 식으로 그림에 변화를 줄 수 있고요. 이런 것도 좌우 반전해줘서 충분히 그림을 이제 이건 지금 도형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디테일한 그림을 그리다 보면 이런 식으로 바꿔주면은 충분히 약간 이쪽은 얇은 느낌, 이쪽은 두꺼운 느낌으로 이제 그림자 느낌이 주어지잖아요. 이런 것도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 상태에서 그대로 그라디언트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게요. 그리고 그라디언트도 이거 무슨 도형인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그리다 보니까 이런 그림이 됐거든요. 자, 기초풀에서 설명을 하긴 했는데요. 자, 그라디언트가 요겁니다. 요거를 그라디언트 패널을 불러오고 싶다 하면은 색깔 입히고 싶다면 요거 클릭해 주셔도 되고 우측에서 요 도형을 클릭해 줘도 되고 좌측에서 요 그라디언트를 클릭해 줘도 돼요. 그라디언트도 정말 많이 쓰기 때문에 우측에도 있고 좌측에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작업을 막 복잡하게 하다가 그라디언트가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단축키 컨트롤 F10 누르면 그라디언트가 보입니다. 단축키도 있어요. 그만큼 자주 쓰는 거기 때문에 많이 있겠죠?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그라디언트를 불러와 줍니다. 그리고 입혀주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지금 이제 선에도 그라디언트를 입힐 수 있지만 면이 지금 확실히 더 잘 보이니까 면에다가 그라디언트 값을 입혀볼게요. 기본적인 값이죠. 이렇게 지금 많이 값이 있잖아요. 이거를 잡고 빼주세요. 그럼 빠집니다. 반대로 클릭해주세요. 그럼 생기죠? 그리고 두 번 따닥 클릭해서 여기서 이제 색깔을 입혀줘도 되고요. 여기 3개 있는 거 보이시죠? 여기서 RGB든 CMYK든 클릭해주시고 내가 원하는 색깔로 입혀줘도 되고 스포이드로 색을 찍어줘도 돼요. 뭐 노란 색깔 해볼까요? 이런 식으로 색깔을 바꿔주셔도 되고 두 번 클릭해가지고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블루 계열로 바꾸면 너무 작업이 많이 맞으니까 갈색으로 바꿔봅시다. 좀 자연스럽게 낫겠네요.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주시면 되고 지금 보면은 약간 변화가 별로 차이가 없어 보이잖아요. 그라디언트인데 그럼 이렇게 이동시켜주세요. 이것도 이렇게 잡아서 그러면 조금 색깔이 많이 바뀌는 걸 보이시죠? 당연히 이 색상 값이 많으면은 조금 더 자연스럽게 변할 테고 색상 값이 조금 적으면 이제 좀 급하게 변하겠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각도인데 각도가 지금 세로로 되어 있잖아요. 나는 세로 펴지는 거 말고 중심에서부터 펴지게 하고 싶다 하면 이렇게 동그란 게 있고 나는 내가 직접 정하고 싶다 하면 요걸 클릭해 주시면 돼요. 요 이렇게 이런 모양 있죠? 요걸로 이제 이렇게 생겨 있잖아요. 요거를 클릭해 주세요. 그리고 색깔을 바꿔주세요. 주황색이었죠 우리 그때 진한 것 이렇게 바뀌죠? 이것도 하얀 색깔을 가운데로 갖고 오고 싶다 이런 식으로 될 테고 여기 너무 노란색으로 바꾸고 싶다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원하는 값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꼭 동그라미로 펴지거나 꼭 세로로 펴질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 걸 관련한 그라디언트 값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라디언트 설명은 간단하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기본 값으로 와서 트랜스페어런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 건데요. 트랜스페어런시 같은 경우에는 뭐라 그래야 되지? 포토샵 그냥 모든 디자인에서 정말 많이 쓰는 작업인데요. 자, 컨트롤 C, 컨트롤 V를 이거 복사했습니다. 그러면 트랜스페어런시가 뭐냐면 투명한 정도예요. 그냥 간단하게 말해서 뒤가 좀 비쳐야 되니까 이번에 주황 색깔로 바꿔볼게요. 앞에 있는 거를. 그리고 얘를 트랜스페어런시를 50 줍니다. 50 주려는데 5가 눌렸어. 자, 50 주죠. 그럼 뒤에가 비치죠. 요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럴 때만 어쨌든 디자인을 할 때 정말 많이 쓰거든요. 그리고 이번엔 초록 색깔 이런 식으로 뭔가 뭔진 모르겠지만 어쨌든 자신이 디자인을 하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너무 안 예쁘다. 자, 그냥 원형으로 할게요. 원형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자, 단축키 컨트롤 D 누르면 반복이에요. 이 상태에서 자, 이게 지금 맨 밑에 있잖아요. 맨 밑에 거를 냅두고 색깔 그래야지 이제 잘 보이겠죠? 빨간색, 주황색 그래야 이제 이 투명 정도가 잘 보일 테니까 투명 정도를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색깔을 바꿨고요. 대충 무지개 색깔로 바꿔봤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전체 50은 너무 많이 비치는 것 같으니까 75으로 비춰지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더 많이 비추고 싶다 하면 25 이런 식으로 살짝만 이건 언제 쓰냐면 이런 식으로 난 다음에 밑에 글씨 같은 거 쓰고 싶을 때 있잖아요. 할게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놓고 이 위에다가 글씨 쓰고 싶을 때 안녕하세요 라고 할게요. 일단 원래 도비 쓰고 싶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뭐 꾸미거나 할 때 왜냐면 뒤에 색깔이 너무 요란 찬란한 색깔을 쓰고 싶은데 이렇게 알록달록한 색깔을 쓰고 싶은데 하나 그 위에 뭔가 더 중요한 걸 하고 싶으면 지금 여기서 주 목적은 안녕하세요라는 거잖아요. 이건 배경이고 그럴 때 트랜스페어런시로 살짝 펴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정도 딱 봤을 때 알록달록하면서도 이제 글자가 보이죠. 이런 거 작업할 때 주로 많이 씁니다. 트랜스페어런시 알아두셔야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투명도 관련해서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보면 요거는 어피어런스는 그냥 지금 작업 내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방금 우리가 트랜스페어런시 있죠. 옵티컬 몇 퍼센트 줬는지 15% 내가 지금 작업한 거 방금 좀 아까 맨 마지막으로 빨주노 조판한번 보라 색깔 했죠. 스트로크는 4포인트 이 작업 내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작업을 했는데 내가 작업을 뭐 했지? 라는 생각이 들 때 있잖아요. 가끔 내가 막 손으로 먼저 작업을 하고 내가 뭐 했지? 무슨 값을 줬지? 했을 때 그럴 때 확인하는 정도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픽 스타일도 사각형보다는 동그라미로 하는 이유가 이런 거 입힐 때 자, 그래픽 스타일도 주어진 게 있습니다. 이게 무슨 무늬인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런 무늬가 기본적으로 이런 패턴이 이런 것 잘 안 쓰겠지만 이런 것 뭐 목적에 따라서 쓸 수 있겠지만
정말 많이 쓸 거거든요. 이런 거 그라디언트 이거 내가 그라디언트로 충분히 효과를 줄 수 있어요. 요거 좀 아까 제가 그라디언트 우리 설명했잖아요. 여기서 요걸로 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조절해서 좀 파란색으로 바꾸고 할 수 있지만 얘도 이제 화이트도 하늘 색깔로 바꿔볼게요. 지금 내가 직접 작업하려면 자 요런 느낌 내려면 이렇게 해놓고 알트로 복사를 해요. 대충 이런 식으로 뭐 주거든요. 이렇게 작업을 할 수 있지만 작업하는데 근데 기존에 있는 것들이 있으면 기존에 있는 걸 쓰자.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거를 더 먼저 가져요.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많이 있는 거예요. 자 갖고 와볼게요. 쭉 갖고 와서 으로 이제 이렇게 3D 입체 효과 있는 거 있다. 이런 식으로 요것보다는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내가 그리려면 이제 이건 지울게요. 그리고 얘를 가운데로 가져옵시다. 그리고 좀 줄여볼게요. 크기를. 자, 이렇게 있죠. 이런 것들 내가 직접 그리려면 오래 걸리겠죠. 이건 3D 효과인데 한 번 더 설명을 할게요. 하지만 그 과정을 내가 직접 하기 전에 쪽으로 제공되는 효과들 이런 걸로 사용하면 좋겠죠. 그리고 이런 패턴도 있다. 이런 땡땡이 패턴이에요. 이런 기하학 패턴이라고 하죠. 땡땡이 패턴을 조금 이런 것도 이걸 보니까 그 어렸을 때 시력 검사할 때 일단 이제 숫자 해가지고 잘 보이시나요? 뭐 이런 게 생각나는데 뭐 여튼 그런 기본적인 것들도 있고 요거는 좀 많이 쓸 것 같네요. 요런 느낌은 좀 디자인할 때 많이 쓰죠. 아이고 네 이게 조금 용량이 커서 왜냐면 작업이 많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게 뭐냐면 겉에가 이제 이런 뭐지 종이 효과 같은 거 있죠. 이런 스크래치 효과죠. 이런 것들이 있다. 그 지금 한 개 한 개씩 다 눌러보면 좋지만 눌러보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기 때문에 자주 쓸 것들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진짜 많이 쓰죠. 많이 써가지고 것조차 어렵네요. 뭐 예를 들어서 단추 같은 거 그 은색 단추라든지 금색 단추 같은 거 할 때도 많이 쓸 테고 이건 뭐 거울 표현할 때도 많이 쓸 테고 이런 식으로 뭐 스테인 글래스 같은 거 표현할 때도 많이 쓸 테고 이런 식으로 만 되실 때 어떤 것들이 있지라고 한번 눌러봐 주시는 거 추천해요. 왜냐면 전에도 말했지만 이건 풍경 같은 거 표현할 때 그럴 때도 쓰겠죠? 이거 제가 지금 진짜 너무 많아가지고 다 눌러보면서 우리 별콩이들이랑 확인하고 있기 오래 걸릴 것 같거든요. 태양 같은 거 표현할 때 여기 안에다가 뭐 그리고 겉으로 쫙 자연스럽게 펼쳐지는 거 그런 거 표현할 때도 좋을 것 같고요. 자주 쓰는 것들만 한 번씩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런 것도 배경으로 해놓고 이제 앞에 뭐 설명 그림 같은 거 그리면 좋겠죠? 이런 것들이 있구나. 왜냐면 일러스트를 할 거다라고 하시는 우리 별콩이들은 해야 되는 게 이런 게 있구나라는 걸 알아야지 이 벽 많이 쓰겠죠. 지금 너무 작은데 잘 보면 벽돌이죠. 배경으로 많이 쓰겠죠? 이런 걸 눌러봐 주셔야지 이런 게 있구나라는 걸 알고 쓰겠죠? 전혀 있는지조차 모르면 당연히 쓰지도 못하겠죠. 이런 배경도 있고. 네, 전 요 정도만 우리 별콩이들 확인하고 나중에 우리 별콩이 친구들이 직접 눌러보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래픽 스타일이라고 기본적으로 일러스트에서 제공되는 게 있다라는 거 정도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웠습니다. 단축키 컨트롤 0 살짝 화면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 설명할게. 요 채널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쪽으로 가져올게요. 왜냐면 요게 이제 요거 설명할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기본값이에요. 그러니까 도화지고 있다고 봐도 되거든요. 도화지라고 하면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냐. 지금 우리가 대지 관련해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우리 처음에 컨트롤 U 단축키 컨트롤 N 누르면서 했잖아요. 밀리미터인지 픽셀인지 포인트인지에 관해서 했었잖아요. 근데 한국에서는 센티미터랑 미터를 많이 쓰기 때문에 단위를 뽑았는데 바꾸고 싶을 수 뽑았는데 센티미터를 바꾸고 싶다 하면 여기서 이렇게 에디트 아트보드라고 해서 내가 이거를 변형시킬 수 있어요. 아이고 또 왜 이래 지금 약간 렉 걸렸는데 요 정도 이거 다시 위로 붙거든요. 이거는 이제 내가 왜냐면 이건 지금 한 가지에서 뽑았죠? 그리고 다시 갖다가 쭉 이런 파란 색깔 보이죠? 요렇게 하면 이렇게 붙여요. 왜냐면 이거는 지금 당장은 주어진 대로 사용하겠지만 작업을 하다 보면 내가 조금 더 편한 위치에 갖다 배치하거든요. 그럴 때 쓰는 거고 어쨌든 그래서 작업이고 에디트 아트보이드는 이제 대지 변형 관련한 겁니다. 관련한 내용 룰러는
영어로 뭐예요? 컨트롤 R 눌러. 단축키 컨트롤 R이거든요. 자예요. 자. 자, 눌러. 센티미터로 돼 있죠? 자, 여기서부터 이것도 제가 지난 다른 영상에서 설명했는데 이 대지에 관련된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 0이 보이시죠? 여기 0부터 45네요. 45가 아니 42.5네요. 자, 그럼 요거는 우리가 지금 단위가 센티미터이기 때문에 가로가 42.5에 세로는 30이다. 가로는 30m에 세로는 30cm다. 근데 반대로 센티미터를 밀리미터로 바꾸면 방금이랑 똑같은데 단위가 바뀌었죠. 이번에는 400으로 바뀌었죠? 40cm가 400mm로 바뀐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게 바뀌는 거 하면은 단축키 컨트롤 R 요거 가이드선 자가 보인다. 반대로 요거 클릭해주면 이제 그리드 그 기준점이라고 해놓은 기준점이고 단축키는 다운표입니다. 다운표 껐다 켰다 하면은 이렇게 보이게 돼요. 이제 트랜스페어런스라고 해가지고 잠시만요. 네, 이어서 진행할게요. 요거는 이제 투명도예요. 그냥 배경 같은 거 PNG 파일, JPG 아는 우리 별공이 친구들이 있으면 충분히 하기 좋을 듯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요건 나름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일단은 끌게요. 요거랑 이거 전부 다 끄고 일단 끌게요. 룰러 껐고 가이드선 껐습니다. 자, 요거는 컨트롤 R이 있으면 좀 자, 줄자에서부터 쭉 끌어왔다가 기준선을 만들었어요. 이건 내가 만든 거예요. 주어진 게 아닙니다. 요거 요 하늘 색깔은 내가 지금 쭉 뽑아다가 이렇게 쭉 갖고 왔어요. 여기를 기준으로 원형을 만들 거야 해서 이렇게 만들었죠. 이건 내가 만들었는데 자, 여기 보이시면 자석 표현이 있죠. 이거는 내가 만든 거에다가 값을 붙일 때 예를 들어서 사각형으로 해야지 좀 더 쉽겠죠? 이렇게 했을 때 갖다가 자가 있으니까 자를 클릭해주면 딱 맞춰서 붙거든요. 이렇게. 근데 여기에 딱 그리드에 맞춰서 딱 붙지 않겠죠? 이제 이거는 왜 설명을 드렸냐면 요거 정말 많이 질문하거든요. 왜냐면 여기다 갖다 붙이고 싶은데 하는 질문을 정말 많이 합니다. 그게 요거예요. 요 가이드에서 요 자석이 스냅의 옵션에 선택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스마트 가이드거든요. 이게 물론 이제 여기 에디트 가가지고 프리퍼런스 가서 스마트 가이드에서 충분히 클릭해 줄 수 있는 것들 위쪽에서도 어디를 말하고 있는 거냐면 여기거든요. 여기에서도 말할 수 대충 하긴 했는데 여기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지만 여기 좌측에서 조절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셋업은 대지 관련한 거 그러니까 대지보다는 방금 위에 있는 거를 쭉 설명한 거예요. 이거를 한 번 더 퀵 액션이죠. 요거를 이제 한 번 더 이렇게 패널로 갖고 와서 만드는 그림이다 라는 것 정도만 요 정도만 알아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가이드선 끌게요. 요거 다운표 컨트롤 다운 합니다. 그리고 그림과 전부 지우겠습니다. 요렇게 하고요. 우리 선 얘기했고 그쵸? 스트로크 선 얘기했죠? 그 다음에 이제 라이브러리는 나중에 심화 이거는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세팅을 해서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작업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우리 요 정도까지만 활용편이었기 때문에 기초편보다 훨씬 짧은 활용편이었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마무리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러스트 기초편 그리고 활용편 해서 두 가지 편으로 같이 왔는데 우리 별콩이들이 일러스트의 재미를 쉬운데 너무 재미하면 너무 어려우면 재미가 없고 흥미도가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려고 노력했고요. 이 쉬운 들을 가지고 실무자 과정까지 끝까지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고요. 연습하다가 아니면 영상을 봤는데 내가 했는데 안 된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주저하지 마시고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언제든지 그냥 가볍게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연습하시면 일러스트는 할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빠이빠이.